네, 경우의 수 단원이네요. 경우의 수도 뭐 바로 4점짜리 문제들만 한번 같이 봐볼게요. 2번부터 바로 보면요. 1, 2, 3, 4, 5, 6 6개 영역이 있고요. 지금부터 4개의 색깔로 칠할 거야. 근데 1번, 6번은 같은 색 그리고 붙어있는 데는 다른 색깔로 칠해달라. 그러면 당연하게 1번, 6번부터 칠하러 들어갈게요. 가지고 있는 4개의 색깔 중에 하나의 종류 뽑아서 4C1이라는 계산을 통해서 지금 1번과 6번에는 같은 색깔로 들어있어. 그 다음에 이제 나 조건을 고려하면서 나머지 2, 3, 4, 5도 채울 건데 우리가 색칠하는 문제에서는 어떻게 하기로 약속되어 있냐면요. 꼭 상관없는 영역끼리 같을 때 다를 때 2번 문제 풀어줘야 돼. 내가 지금 2번, 4번을 찍었지 누군가한테는 3번, 5번일 수도 누군가한테는 3번, 4번일 수도 어쨌든 지금처럼 상관없는 영역끼리 같을 때 다를 때 나눠서 풀어주세요. 물론 이 문제는 안 나눠도 우연히 답이 나오긴 해. 근데 어렵게 문제 낼 때는 나눠야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판단하지 말고 색칠할 때는 일단 나눠서 하는 거 항상 이렇게 연습해줬으면 좋겠고요. 나눌 때 방금 말했듯이 2, 4로 잡든 3, 5가 같을 때 다를 때 이렇게 잡든 전혀 상관없어요.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나눈다라는 맥락이 중요하지 누구로 기준 잡는다는 안 중요하니까요. 바로 갈게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한테는요. 지금부터 2번과 4번 영역이 같을 때와 2번과 4번 영역이 다를 때의 2가지 상황으로 나눌게. 그럼 바로 갈게요. 2번, 4번이 같다. 즉 2번을 칠할 수 있는 건 너에서 쓴 색깔 빼고 남은 3종류 중에 하나 뽑아줄 거고요. 4번도 당연히 같으니까 지금 같은 색으로 구성돼 있어. 5번에는 너네 같은 색, 너 다른 색이니까 남은 2가지 색깔 중에 하나 칠할 수 있을 거고요. 3번 영역도 너랑 다른 거 필요하니까 2가지 중에 하나 뽑아주면 되겠네. 이게 실제로 2번, 4번 같을 때의 경우의 수고요. 밑으로 갈게요. 2번, 4번 다를 때 그러면 마찬가지로 2번에 쓸 수 있는 거 우선 3가지 중에 하나. 4번은 너랑 붙어 있으니까 달라야 되고 너네 둘이 다른 영역이라고 했으니까 남은 둘 중에 하나. 그러면 5번은 너랑 셋 다 지금 다른 상황이니까 나머지 1가지 색. 3번은 너랑 다르면 되니까 들어갈 수 있는 거 2가지 색. 그래서 우리가 쓰자면요 5번에 하나, 3번에 2개 들어갈 수 있겠네요. 계산 마무리할게요. 실제로 위에 케이스 3, 2, 2 곱해서 12 밑에 있는 거 3, 2, 2 곱해서 12 뭔 말이냐? 총 24 앞에 있던 4C1 총 4에 방금 밑에 구한 24가지 경우의 수 답 그래서 96까지 골라주면 됩니다. 네, 다음 4번 문제인데요. 문제 자체가 조금 유치하네요. 지금 차가 이렇게 A, B, C, D 4대 있는데 문제에서 원하는 거 4대 다 나왔으면 좋겠대. 그랬을 때 경우의 수 구해달래요. 당연하게도 뭔가 C, P 이런 멋있는 계산은 쓸 수 없고요. 하나하나 다 세야 돼. 근데 센다라는 게 조금 풀었을 때 찝찝할 때가 많아요. 왜? 내가 안 셌으면 틀린 거고 중복되게 실수로 셌으면 많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세기 위해서 항상 어느 정도 케이스를 분류한다 라는 얘기가 케이스 분류는 실수 없이 풀기 위한 수단이고요. 지금부터는 4대 뽑은 순서를 한 줄로 세운다 라고 한번 얘기할게. 그리고 지금부터 케이스를 첫 번째 A를 맨 처음 뽑았을 때 A를 2번째 뽑았을 때 A를 3번째 뽑았을 때 이런 식으로 케이스를 좀 분류할게요. 자, 그러면 맨 처음 말한 A를 가장 먼저 뽑았을 때, 즉 A차가 지금 나갔어. 그러면 그 다음으로 뽑을 수 있는 건 C도 이제 나갈 수 있고요. 물론 B도 나갈 수 있어.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어쩔 수 없이 손으로 세주긴 할 거야. 이어서 갈게요. A 빠지고 C 빠졌으면은 우리는 그 다음으로 B, 그 다음으로 D가 될 수밖에 없고요. A 빠지고 B 빠졌으면 이제 C, D 누가 와도 가능하겠구나. 그래서 요런 느낌으로 요런 느낌으로 순서 자동으로 결정될 거고요. 이게 A가 첫 번째로 나왔을 때 지금 총 3가지를 구했다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A가 2번째로 나왔을 때 그러면 첫 번째로 나올 수 있는 거는 당연하게 B가 나왔을 수밖에 없고요. B, A가 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랑 같은 맥락으로 그 다음 거는 얘네들 마음대로 나갈 수 있겠네요. 한 번만 더. A가 3번째로 나가는 경우도 존재할까 생각해보면 A가 3번째로 나가려면 우리는 그 전에는 B, D가 나간 경우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마지막에 C가 나가겠구나. A가 4번째 나가는 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열심히 구해봤더니 3가지, 2가지, 1가지 다 모아서 6가지. 그래서 지금처럼 하나하나 센다라는 건 맞지만 기준을 잡아놓고서야 실수가 덜 할 거니까 이런 풀이만 기억해주면 될 것 같아요. 네,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아마 내용이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한번 차근차근 읽어볼게요. 일단은 문제에서 근본적으로 요구하는 어떤 문제인지 이 문제는 파악을 해줘야 돼. 물론 빈칸 넣기 문제지만 이 빈칸 채우는 게 어렵다라고 아마 느껴져서 지금 보고 있을 거고, 그럴 때 빈칸 넣는 게 어려운 문제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뭐 하고 있는 건지를 알고 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차근차근 가볼게요. A, B는 둘 다 40 이하의 자연수고 얘네 둘의 최대 공약수가 3이래. 이 말 한번 뜯어보면요, 이 숫자랑 이 숫자는 둘 다 3의 배수로 세팅되어 있긴 할 거야. 둘 다 약수가 3이 있다라는 거니까. 다만 얘네 둘은 3 이외에 추가로 또 다른 약수가 겹치는 건 안 돼. 왜? 걔가 또 뭔가가 약수가 겹치면 최대 공약수가 3이 아니라 3 곱하기 그런 숫자가 될 거니까 라는 이 문제의 맥락을 이해하고 읽으러 갈게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뭐 하는 거냐면 A도 B도 기본적으로 3을 약수로 가지고 있다 했으니까 3 곱하기 어쩌고 3 곱하기 어쩌고로 표현을 하겠다야. 다만 A, B는 둘 다 40 이하의 숫자이기 때문에 3n 얘네도 당연히 40 이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첫 번째로 얻을 수 있는 내용이죠. m이라는 숫자랑 n이라는 숫자는 13 이하일 수밖에 없겠네요. 13을 넘어가는 mn이 되면 a, b가 40을 넘어가니까. 그러면 값박스가 이제 조금 더 눈에 보여요. 서로 다른 두 자연수 m과 n을 골라주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니? 둘 다 13 이하의 자연수인데 서로 다른 두 자연수 m, n이기 때문에 우리는 값박스에 13, p, 2 적어줄 수 있겠네요. 조심합시다. 문제에서 선택하라고 해서 무조건 C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순서가 바뀌면 말이 달라지냐, 이 맥락이 가장 중요해. 다시 말하면요, M이 만약에 1이고 N이 만약에 2인 경우랑 M이 2고 N이 1인 경우는 다른 얘기가 되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면 다른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C가 아니라 P로 데려가야 되는 거고요. 이 말이 조금 더 불편하게 들리면요, M 1부터 13 중에 가져갈 수 있는 거 13가지, N은 그것 빼고 12가지. 그래서 13 곱하기 12로 이해해도 굉장히 좋은 얘기예요. 이어서 가볼게요. 두 번째, M과 N이 서로소가 아닌 경우를 지금부터 구하겠대. 이게 지금 뭐 하는 짓거리인가를 이해해야 돼. 아까 맨 처음에 뭐라 그랬냐? A, B는 최대 공약수가 3이야. 둘 다 3의 배수긴 한데 3 이외에 어떤 또 다른 약수가 있으면 안 돼. 그래서 A, B를 3N으로 세팅했는데 M과 N이 만약에 또 다른 겹치는 약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M 값이 2고 N 값이 6이야. 그러면 실제로 그때 A는 6이라는 숫자가 되는 거고요. 이때 A는 18이라는 숫자, B는 18이라는 숫자가 돼. 그러면 우리는 얘네 둘의 최대 공약수는 3이 아니라 6이라고 해야 되고,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런 케이스가 아니라는 거고, 그래서 지금부터 뭐 하는 거냐? M이랑 N이라는 숫자는 근본적으로 겹치는 추가되는 약수가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거 구해서 빼버리겠다. 컨셉 자체가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박스 나와 있는 거 시키는 그대로 따라갈게요. M과 N이 2의 배수인 경우, 즉 M과 N이 둘 다 13 이하긴 하는데 그 와중에 너도 2의 배수, 너도 2의 배수, 더 쉽게 말하면요, 둘 다 짝수인 13 이하의 숫자라는 거네. 그래서 13 이하의 짝수 2, 4, 6, 8, 10, 12 6개 중에 2개 나열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나와 있는 게 6P이다. 물론 써 있지만 저거의 의미 한번 봐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납박스는 이런 얘기보다는요, 어쨌든 M과 N이 2의 배수인 경우, 그리고 3의 배수인 경우, 그리고 5의 배수인 경우, 얘네들을 지금부터 구해버리겠다야. 왜 그 이후는 안 하나요? M과 N이 둘 다 7의 배수? 이런 건 말이 안 되거든. 왜? 둘 다 서로 다른 13 이하의 숫자인데 너가 7의 배수고 너가 7의 배수? 이게 말이 안 돼. 우리는 14라는 숫자를 가질 수 없으니까. 이런 얘기고요. 자,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6개의 숫자 중에 2개 뽑아주고요. 3의 배수 3, 6, 9, 10이라는 4개의 숫자 중에 2개 뽑는 거고요. 5의 배수 5, 10 2개 중에 2개 뽑아주면 되겠구나. 다만 이렇게만 더해버리게 된다면요, 이 계산의 결과 안에는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인 6의 배수라는 놈은 너에서도 카운트되고 너에서도 카운트가 돼.
그러면 2번 카운트 됐기 때문에 우리는 한번 제외를 해줘야 되고요. 이런 맥락을 문제에 있는 납박스에서 요구를 하는 거다. 말 어렵지 않죠? 2의 배수, 3의 배수는 너에서도 세지니까 한번 제외하겠다. 그게 이제 납박스에 있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결국 답박스는 지금 얘기한 걸 계산해 주세요야. 계산 끝낼게요. 6P2, 6, 5, 30, 4P2, 4, 30이고요. 2P2, 2 되겠네요. 즉 얘네들을 더한 44라는 숫자에서 방금 둘 다 6의 배수가 되는 거. 사실 이건 세면 되죠. 너가 6의 배수 6, 12, 12, 6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겠네. 걔네 두 가지 제외해주면 이게 답박스의 의미가 될 거고요. 결국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구해달라는 거는요. 가나다에 알맞은 숫자들 다 더해주세요. 값박스 13P2 어렵다. 13 곱하기 12 때리면은 130, 26, 156 나오겠네요. 156, 42, 6 얘네 세 개의 숫자 더해주면요 162, 204 맞나? 아 맞네요. 거기 보기에 있는 4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계산이 타이트해질 것 같은데요. 문제 살짝 요약할게요. 총 5명의 가족이 두 줄에 앉을 거야. 앞줄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웃하게 앉을 거고요. 밑에 줄에는요. 아이, 엄마, 아빠 3명이 앉을 건데 아이 앞자리는 비어 있어야 되고요. 아이는 엄마 또는 아빠랑 이웃해야 돼. 즉 아이 옆에는 엄마, 아빠 둘 다 있어도 되고 엄마만 있어도 되고 아빠만 있어도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한 번의 계산은 당연히 불가능할 것 같고요. 케이스를 나누면서 문제를 풀 건데 누구를 기준으로 케이스를 나눌 거냐? 나는 아이에 대한 조건이 지금 가장 시끄러워. 아이가 어디 앉냐가 가장 예민한 문제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아이가 여기 앉을 때, 여기 앉을 때, 여기 총 5번 나눠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죠. 아이가 두 번째 줄에 맨 앞자리 앉았을 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바로 들어갈게요. 아이 앞자리는 비어야 돼. 여기는 아무도 못 앉아. 그러면 여기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웃할 거야. 그러면 이웃할 수 있는 방법 하나, 둘, 세 가지 존재하고요. 손으로 쓸게요. 아이가 여기 앉았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앉을 수 있는 거 3가지. 그 와중에 할머니, 할아버지 자리 바꾸기. 그러면 이제 뒷줄에 여기에는 엄마 또는 아빠가 반드시 앉아줘야 돼. 그러면 여 자리에 누가 앉을래? 엄마 또는 아빠 2가지. 그리고 나머지 한 분은 남은 자리 어디에 앉아도 상관없겠네요. 3가지. 이게 아이가 맨 앞자리에 앉았을 때 경우의 수 계산한 거고요. 자, 이어서 우리는 두 번째로 아이가 두 번째 자리에 앉았을 때 계산하러 가볼게요. 자, 아이가 여기 있으면요. 아이 앞자리 비워야 되고요. 할머니, 할아버지 이웃하게 앉혀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즉 이번에는 2가지 경우의 수. 할머니, 할아버지 자리 바꾸기. 이어서 아이가 여기 앉으면 엄마 또는 아빠가 양쪽에 꼭 둘 다 앉아야 된다라는 건 아니야. 그러면 한 명만 있어도 되고 여기 한 명만 있어도 되고 엄마여도 되고 아빠여도 되고 생각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뭐 할 거냐? 6건을 통해서 계산을 빠르게 해볼게요. 무슨 말이냐? 아이가 여기 앉아있으면 엄마 아빠가 앉을 수 있는 건 기본적으로 4자리야. 근데 유일하게 아이 양옆이 비어있는 경우는 안 돼. 아이 양옆이 빈다. 다시 말하면 엄마 아빠가 끝에 2자리에 앉아버리는 경우만 제외해버리겠다예요. 손으로 쓸게요. 먼저 4P2 뒷자리에 있는 4자리 중에 엄마 아빠 냅다 앉히고 그 와중에 엄마 아빠가 여기 있는 경우만 안 돼. 자리 바꾸는 거 2가지. 요런 계산 쓸 수 있겠구나. 한번 봐주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케이스 갈게요. 아이가 뒷자리에 딱 가운데 앉아 있을 때 그러면 계산 바로 들어갈게요. 앞자리 비어야 되고요. 할머니, 할아버지 이웃하게 앉을 수 있는 방법 1가지, 2가지. 거기에 할머니, 할아버지 자리 바꾸기. 이어서 위에 거랑 같은 논리 쓸 거예요. 아이가 여기 있으면 여기는 비면 안 돼. 즉 우리는 똑같은 논리로 계산만 빠르게 데려가 줄게. 이해됐을 거고요. 자, 이번에는 뭐 할 거냐? 아이가 4번째 자리에 앉았을 때도 할 거야. 근데 사실 얘는 안 해도 되겠죠. 눈치의 영역이긴 하지만 아이가 여기 앉았을 때 앉혀버리는 그 논리와 아이가 여기 앉았을 때 앉히는 논리는 당연히 똑같은 논리가 반복될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굳이 또 계산하는 것보다 이거랑 똑같은 계산이 나오겠구나.
그러면 당연하게도 아이가 맨 뒷자리에 앉았을 때는 아이가 맨 앞자리에 앉았을 때와 똑같은 논리가 나오겠구나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계산의 속도만 조금 높이겠다. 못 믿겠으면 직접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갈게요. 자, 그러면 32266에 36 나올 거고요. 이번에는 노란색 4P2 12 빼기 2 10 곱하기 4 40 나오겠네요. 근데 여기 40 여기도 40 그래서 총 80이라고 빠르게 적어줄 거고요. 초록색 계산하러 갈게요. 뭐야 이거 방금 계산한 거랑 똑같네. 40 적어줄 거고요. 마지막 보라색 너는 맨 처음에 말했던 거랑 똑같이 36 적어주면 되겠구나. 계산하러 갑시다. 36 더해서 72 120 다 더하면 이번엔 안 틀렸길 바라면서 192 적어주고 면답 넘어가 봅시다. 네, 13번 말과 함께 내용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A, B, C, D, E, F, G 지금 남은 운전하는 마부 빼고 7명 앉힐 건데 A랑 B는 같은 라인에 이웃하게 앉고 CD는 이웃하지 말래요. 바로 계산 들어갈게요. A, B가 이웃하게 앉을 수 있는 거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세 줄 중에 한 줄 골랐고요. 그 다음에 A, B 자리 바꾸는 거 곱하기 2까지 해줄게. 즉 이 계산을 통해서 어디 이웃하게 A, B가 사이좋게 앉아 있는 거고 이제 남은 자리에 CD 먼저 앉힐게요. CD 앉을 수 있는 거 5자리 있는데 그 와중에 이웃하지는 말아라.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계산 쓸 거냐? 5자리 중에 2자리 앉힐 거고요. 이웃하는 경우 제외할게. 어떻게 할 수 있냐? 여기 2가지 줄 CD 자리 바꾸기라는 계산으로 끝내줄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위에 거부터 계산 끝내면요 사실 3 곱하기 2 만만하게 6이고요. 밑에 거 계산 들어갈게. 5, 4, 20에 4 뺐으니까 16, 16가지. 그러면 우리는 A, B 앉힌 거, CD 앉힌 거. 그러면 남은 3명은 CD 적당히 들어갔으면 아무데나 앉아도 상관없으니까 걔네끼리 자리 바꾸는 거 3명 3팩토리얼 적어줄 수 있을 거고요. 계산 정도만 마무리합시다. 3팩6 6 곱하기 16, 96에 6 한 번 더 곱하면은 576 계산 마무리해주고 넘어갈게요. 14번입니다. 문제 1, 2, 3, 6, 18 총 5개의 숫자를 지금부터 나열할 건데요. 요구하는 건 나열됐을 때 붙어있는 두 숫자를 곱했을 때 무조건 6의 배수가 됐으면 좋겠대. 그래서 이 문제에서 어떤 컨셉으로 풀고 있냐? 전체 경우의 수에서 1, 2 이런 식으로 이웃해버리면 안 되는 경우니까 얘네 구해서 제외해버리겠다. 컨셉 이렇게 되는 거고요. 시키는 거 바로 들어갈게요. 먼저 얘네 1, 2가 딱 이웃한다. 얘네를 한 묶음으로 보면 하나, 둘, 셋, 넷 4개 나열하는 거니까 4팩토리얼 1, 2 자리 바꾸기 이런 계산 들어갈 거야. 그러면 물론 우리가 직접 구해야 되는 박스 내용은 아니지만 1과 3이 이웃해도 여전히 6의 배수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애들도 제외해줘야 돼. 근데 뭐 계산이 아까랑 다르지 않을 거고요. 당연하게 4팩 곱하기 2라는 스토리 들어갈 건데 다만 1, 2가 이웃한 것만을 고려하고 1, 3이 이웃한 것만을 고려했을 때 예를 들어서 2, 1, 3 이렇게 이웃되는 건 너에서도 세지고 너에서도 세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2번 세졌으니까 제외하겠다라는 게 납박스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친절하게 가이드까지 잡아줬네요. 1, 2, 3이 셋이 이웃하긴 하되 가운데가 1이었으면 좋겠다. 즉 얘네들 자체를 하나의 묶음으로 보고 얘네 나열해주는 거 총 3팩토리얼 3덩어리고요. 그 다음에 묶으면서 서로 자리 바꾸는 게 아니라 1이 가운데니까 2, 3 자리 바꾸는 거 곱하기 2 정도 해줄 거고 그러면 문제에서 마지막으로 원하는 답박스의 의미는 전체 경우 구해달래요. 전체 5개 돌리는 5팩토리얼에서 안 되는 경우 제외할 거야. 뭐가 안 되냐? 아까 말한 요거 1, 2 이웃할 때 그리고 2, 3이 이웃할 때 근데 이런 애들은 2번 세졌으니까 한 번 제외해줘야 맞는 빼는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고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요런 애들 각각 이제 더해주세요 라는 게 답이네. 계산만 마무리해 버릴게요. 4팩 24 곱하기 2 계산해보면 48 3팩 2 6이 12고요. 안쪽에 있는 거 48 48에서 12 빼니까 96에서 12 빼니까 84만큼 제외되겠네요. 5팩토리얼 120인 거 가능할 거고요. 실제로 계산 끝냈을 때 나오는 답박스의 의미는 36 들어가면 되겠구나. 결국 요구했던 거 48, 12, 36 더해주면 96 적어주고 넘어갑시다.
네, 9번 문제인데요. 1부터 8까지 1, 2, 3, 4, 5, 6, 7, 8 중에 5장 뽑을 건데 다 더했을 때 짝수가 나왔으면 좋겠대. 1부터 8까지는요. 홀수 1, 3, 5, 7 4개, 짝수 2, 4, 6, 8 4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어쨌든 5개 뽑았을 때 다 더해서 짝수가 되려면 첫 번째로 홀수 4장 뽑고 짝수 하나 뽑는 거. 두 번째로는요. 홀수 2장과 짝수 3장을 뽑아도 가능할 거고요. 물론 짝수 5장만 다 뽑아도 되지만 짝수는 4장밖에 없으니까 불가능한 케이스. 그러면 위에 있는 거 계산 먼저 끝낼게요. 홀수 4장 중에 4장 다 뽑았고요. 짝수 4장 중에 1장 뽑는 계산해버리면 4가지 나오네요. 밑에 있는 거 같은 얘기죠. 홀수 4장 중에 2장, 짝수 4장 중에 3장 곱해주면요. 6, 4, 24 나올 거고 실제로 위아래 더해서 28 보기 2번 골라줍시다. 10번 문제입니다. 흰색 4개, 껌파 2개씩 있고요. 빨강, 노랑 1개씩 있는 총 10개 있는 상황에서 5개를 뽑긴 하되 그 5개가 세 종류로 구성이 돼 있으면 좋겠대. 컨셉은 정말 다양하고요. 나라는 사람한테는요. 흰색이 유별나게 많기 때문에 저 흰색을 뽑는, 흰색을 몇 개 뽑았냐를 기준으로 케이스를 분류해 볼게.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흰색을 4개 다 뽑아버리면 우리는 1개 더 뽑아야 돼. 근데 그게 색깔이 세 종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 첫 번째로 흰색을 3개 뽑았을 때, 두 번째로는요. 흰색을 2개만 뽑았을 때, 세 번째로는 흰색을 1개, 마지막이죠. 흰색 없이 진행되는 경우 케이스 4가지 나눠 놓을게요. 자, 그럼 위에 거부터 계산 들어갈게. 흰색을 3개 뽑았어. 그러면 우리는 2개 더 뽑을 건데 그게 총 3종류로 구성되려면 남은 서로 다른 4개의 종류 중에서 2개의 종류를 골라주면 되겠구나. 종류 골랐으면 거기서 하나씩만 가져오면 되는 거니까 방금 말한 걸 계산으로 따지면요. 4종류 중에 2종류 요런 계산 들어가겠네요. 자, 이어서 흰색을 2개만 뽑았어.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3개 더 뽑고요. 남은 색 중에 2종류를 더 골라야 돼. 총 3개 더 뽑을 건데 2종류에서만 뽑혀야 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쓸 수 있는 케이스는 뭐가 있냐? 예를 들어서 나머지 2개의 종류를 빨강, 노랑 뽑는 건요. 당연히 불가능해. 왜? 우리는 지금 3개를 더 뽑아야 되는데 하나하나 나올 수가 안 되니까. 5개가 안 되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검파 중에 하나 뽑아줘야 되겠네요. 실제로 검은색이랑 파란색 중에 어떤 거 뽑아서 2개를 더 뽑을지 결정했고요. 남은 빨파, 노란 3개의 종류 중에 한 종류 더 골라서 1개만 더 뽑으면 끝나겠다. 계산수단 이렇게 들어갈게. 세 번째 케이스죠. 흰색을 하나 뽑는다. 우리는 지금부터 4개를 더 뽑아야 되고요. 그 와중에 색깔은 2종류만 더 고를 수 있어. 총 4개를 뽑을 건데 2종류의 색깔만 고를 수 있다는 건 당연히 껌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흰색을 안 뽑겠다라는 거. 그렇게 되면요. 얘네들 중에 3종류를 더 골라야 되고요. 그 3종류에서 총 5개가 모여야 되니까 당연하게 검검파파빨 혹은 검검파파노 이렇게 2가지 케이스밖에 안 되는구나. 손으로도 셀 수 있네요. 즉 4C2 계산해보면요. 6, 2C1, 3C1, 6, 1, 2 다 더해서 총 15가지 골라주고 넘어갈게요. 네, 11번 인형을 그릴 자신이 없어서 편의상 각각의 인형들 A, B, C, D로 한 번만 대체할게요. 요구하는 건요. 어쨌든 요 8개 중에 5개 뽑아달래. 그러면 나는 지금부터 어떤 케이스로 나눌 거냐? 첫 번째 케이스. 어느 한 종류에서 2개 뽑고 나머지 너 요런 느낌이 가능하겠구나. 즉 A, B, C, D 중에서 2개, 1개 요런 구성으로 5개를 모으는 첫 번째 케이스와 이번엔 같은 종류에서 2개 나머지에서 하나. 생각해보면 이 케이스 외에는 불가능하다 느껴질 거고요. 계산 바로 들어갈게요. 1번 케이스 A, B, C, D 4종류 중에 어떤 종류에서 2개 뽑을래? 4C1을 통해서 2개 뽑는 놈을 골라줬으면 나머지는 당연히 결정될 수밖에 없고요. 밑에 똑같은 얘기죠. 4개의 종류 중에 어떤 2종류에서 2개 뽑을래? 2개 뽑았고요. 그러면 남은 거 하나 뽑을 때 C 출신으로 갈래? D 출신으로 갈래? 2가지 얘기가 더 나와 있구나. 실제로 위에 거 계산해주면요. 4C1 만만하게 4고요. 밑에 거 6, 2, 12 더해서 총 16가지 골라주고 넘어갑시다.
네, 12번 서로 다른 꽃 네 종류. 이게 내 최선이니까 조금만 이해해줘요. 그래도 우리 데일리 테스트에 있던 문제라서 조금 더 편하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봅시다. 꽃 네 종류 있고요. 같은 종류의 초콜릿 2개, 총 6개가 있어. 지금부터는 5명한테 나눠줄 거야. 근데 적어도 하나씩은 주라고 멘트 줬기 때문에 우리는 우선 6개를 5명한테 하나 이상씩 주는 거, 누군가 한 명이 2개 받고 하나 요 구성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나눠야 될 케이스는요, 그 2개를 받긴 하되 그 2개가 꽃으로 구성될지, 꽃 하나 초코 하나일지, 초코일지 이렇게 3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문제 풀게요. 조금 더 자세한 계산 바로 들어갈게요. 가장 먼저 OC1, 5명 중에 누구한테 2개 줄지를 뽑아줬어요. 편의상 지금부터 A한테 2개 준다 라고 얘기할게. 자, 그러면 A한테 2개 주기는 하되 그게 꽃만 2개 들어갔을 수도, 두 번째 케이스죠. 꽃 하나, 초코 하나 들어갔을 수도, 세 번째 케이스로 초코가 2개로 들어갔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면 맨 첫 번째 케이스 꽃 2개, 서로 다른 4개의 꽃 중에 어떤 2종류 뽑을지 먼저 적어줄 거고요. 즉 이렇게 2개가 들어갔다 하면 나머지 너네한테는 꽃, 초코야. 근데 초코는 같은 걸로 취급이 돼 있기 때문에 4C2, BCDE라는 4명 중에 어떤 2명한테 초코 줄래 먼저 골라줄 거고요. 마지막으로 꽃은 서로 다르니까 자리 바꾸는 계산 들어가줘야 되겠네. 괜찮나요? 이어서 봅시다. 꽃 하나, 초코 하나 들어간다 라고 하면요, 꽃 4종류 중에 어떤 꽃 줄래? 초코는 EC1 쓰면 안 돼요. 같은 종류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계산을 통해서 꽃 하나, 초코 하나 들어갔고요. 남은 4명한테 꽃, 초코 이렇게 들어가. 4명한테 서로 다른 4종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만만하게 4팩토리얼로 계산될 거고요. 마지막이죠. 초코만 둘 다 들어간다. 초코 2개 들어갔어. 4명한테 꽃 4개 돌리는 거 가장 쉽네요. 4팩토리얼 적어줄게. 즉 최종적으로 계산만 끝내버릴게요. 너 2 곱해서 72고요. 너 4 곱하기 24, 96. 맨 밑에 4팩 24. 얘네 더해주면요. 아, 이거 어렵다. 168. 아, 못하겠어. 이게 96, 192. 192에 아까 적어놨던 OC1까지 곱해주면요, 최종적으로 960 계산 정도는 할 수 있겠네요. 넘어갑시다. 네, 이 문제도 뭐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들었을 때 괜찮을 거니까 바로 가볼게요. 우선은 얘네 다르고요. 똑같은 거 내 삼각형과 사각형 하나 가지고 요 도형을 채워달래. 계산 바로 들어갈게요. 가장 먼저 네모 넣어버릴게. 4C1 어느 4개 중에 얘 넣을 거냐, 지금부터 여기 들어갔다라고 생각할게. 그러면 우리는 요 3개의 사각형을 6개의 삼각형으로 넣어줄 거야. 근데 그 삼각형 2개가 요렇게 붙었을 수도 있고 요렇게 붙었을 수도 있어. 이쪽으로 2개, 이쪽으로 2개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의 수가 생기면요, 계산 써주면 되는 거예요. 너라는 사각형을 이렇게 붙일래, 이렇게 붙일래? 두 가지. 즉 2가 3번 곱해져. 이 계산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얘기는 뭐냐? 지금부터 붙이는 모양은 결정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6개의 영역에 6개를 뿌릴 건데 다만 4개가 똑같다라는 게 불편해요. 그러면 불편한 거 먼저 해치웁시다. 6개의 영역 중에 4개의 영역을 뽑을게. 어떤 얘기냐? 얘네는 똑같은 모양이니까 들어갔을 때 P가 아니라 C로 들어가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너네 둘 자리 바꾸는 정도 계산만 적어주면 되겠구나. 모든 자리들의 숫자와 의미들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계산 들어갑시다. 4C1 4, 2의 세제곱 8, 6C4, 6C2랑 같으니까 15에 2까지 적어줄게요. 빡센데? 4, 8에 32, 32 곱하기 30, 답 960 적어주고 넘어갑시다. 네, 15번은 문제 일단 표만 그려놓고 박스만 그려놓고 문제 요약 한 번만 할게요. 요구하는 건요, 지금부터 2개를 고를 건데 그 2개가 같은 가로줄에도 같은 세로줄에도 없으면 좋겠다. 문제에서 친절하게 예시도 들어줬네요. 1, 5 이렇게 뽑는 거 같은 세로줄도 가로줄도 아니니까 가능. 다만 1, 4 요런 거는 같은 세로니까 불가능. 그러면 이게 어떻게 계산할래? 뭐 진짜로 1, 5, 1, 6, 1, 8 다 세는 건 조금 에바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인 계산으로 들어갈게요. 다만
계산을 할 수 없겠다라고 느껴지면 세는 것도 한 번쯤은 뭐 시험 아닐 때는 해보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바로 들어갈게요. 나는 지금부터 서로 다른 가로줄에서 골라야 되기 때문에 3C2 3개의 가로줄 중에 어디서 뽑을래? 2개의 가로줄 뽑을게. 즉 지금부터 요 줄에서 하나, 요 줄에서 하나 뽑는다 얘기해 볼게요. 자, 그러면 위에 줄에서 이 3개의 숫자 중에 어떤 거 뽑을래? 3C1.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는 1이라는 숫자를 뽑았다라고 얘기할게. 그러면 마지막으로 너라는 줄에서 누구 뽑을 거냐? 얘 뽑았으면 얘는 못 뽑아. 반대로 이 둘 중에 하나는 뽑아줄 수 있겠네요. 계산해보면요. 3, 3, 2 곱해서 18 답 정도는 쉽게 구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16번도 문제 한 번만 볼게요. 지금부터 요 4개의 영역에 1, 2, 3, 4, 5, 6 적어줄 거고 세모에 적힌 숫자는 여기에 있는 것보다 무조건 커야 된대. 이어서 붙어있는 사각형 얘네는 이렇게 다른 숫자, 이렇게 다른 숫자. 반대로 말하면 양 끝에는 알 바 아님 상관없음이라는 내용까지 들어있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당연하게도 우리는 삼각형에 어떤 숫자가 적히냐로 케이스를 한번 분류해 볼게요. 첫 번째로 1, 2, 3, 4, 5, 6 중에 삼각형에 1을 적는다라는 건 안 할게요. 왜? 여기에 적힌 숫자보다 너네가 작은 숫자가 적혀야 되는데 1 적으면 그것보다 작은 게 없어. 이어서 2도 할 가치가 없죠. 세모에 2가 적히면 여 중에는 1밖에 못 써. 근데 붙어있으면 달라야 돼. 우리는 삼각형에 3이 들어갔을 때, 4가 들어갔을 때 5, 6 이렇게 4가지 케이스로 분류될 거고요. 삼각형에 3이 적히면 사각형에는 1 또는 2만 적을 수 있어. 근데 붙어있는 영역은 달라야 돼.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할 거냐? 나는 지금부터 요 사각형에 먼저 숫자를 적을 거고 걔가 아닌 거, 걔가 아닌 거 이런 식으로 계산을 마무리할게요. 바로 갈게요. 먼저 삼각형에 3이 들어갔으면 너에 쓸 수 있는 건 1 또는 2 두 가지 경우에서 존재할 거고요. 즉 둘 중에 하나, 1, 2 중에 하나 썼으면 얘는 남은 거 하나, 남은 거 하나야. 그러면 뭐 굳이 쓰자면 이런 계산 들어가는 거고요. 이어서 삼각형에 4가 적혔어. 사각형에는 1, 2, 3 중에 뭔가 쓸 수 있어. 체크한 영역에는요 1, 2, 3이라는 3개의 숫자 중에 어떤 거 쓸래? 3개의 숫자 1, 2, 3 중에 뭔가를 썼으면 얘는 그거 빼고 남은 2가지 쓸 수 있겠네요. 반대 사각형도 마찬가지고요. 속도 올릴게요. 삼각형에 5 적었으면요 사각형에 4C1 1, 2, 3, 4 중에 하나 그거 빼고 같은 맥락 5C1 그거 빼고 계산 바로 들어갈게요. 위에 거 2네요. 밑에 거 3, 4, 12고요. 4, 9, 36이고요. 5 곱하기 16, 80 나오겠네. 더해주면요. 14, 50, 130 답 적어주고 다음 문제 넘어갑시다. 네, 17번입니다. 우선은 열심히 세야 된다, 하나하나 구해야 된다 라는 것 때문에 아마 질문이 조금 많았을 걸로 예상되고요. 경우의 수에서 어렵다라는 건요 우리를 귀찮게 한다라는 말밖에 못해.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센다라는 거 어렵게 느껴지면 직접 덤벼 봅시다. 물론 그 직접 세는 과정에서 케이스 분류를 통해서 엄밀하게 정확하게 셀 거고요. 바로 갈게요. A라는 놈은 24 이상에 앉아야 돼. 2자리에 앉을 수 있고요. B는 14 이하 요 4자리 중에 앉을 수 있고요. 어느 두 명도 차이가 1이 되지 말래. 쉽게 말하면 가로 양옆에 이웃하지 마세요 라는 느낌이고요. 차이가 10도 되지 말래. 세로로 이웃하지도 말라는 얘기네. 그런 식으로 총 5명을 앉혀주세요가 기본적인 문제의 의미고 계산 들어갈게요. 첫 번째 케이스예요. A를 기준으로 나눌 거야. 나는 A가 24일 때, A가 25일 때 2가지로 나눌게. 내가 A를 기준으로 나눴지 누군가한테는 B를 기준으로 하면 안 되나요? 돼요. 다만 B를 기준으로 하면은 이거일 때, 이거일 때, 이거일 때, 이거일 때 4가지 케이스 나오니까 좀 더 귀찮아질 것 같아서 A로 나눈 것 뿐이야. 어쨌든 나눈다라는 맥락이 중요하지 누구로 나눈다라는 건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그게 조금 중요한 실력의 일부일 때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상관없고요. 가볼게요. A가 지금부터 정확하게 24에 앉아 있다면 지금부터 밑에 딱 한 번만 다시 쓸게요. 이따 지우기 편하게 A가 여기에다가 딱 못 박아 놓으면 말했듯이 차이가 10 나면 안 돼. 여기는 지금부터 아무도 못 앉아. 이어서 차이가 1이 되면 안 되니까 여기도 못 앉아. A를 여기 고정하는 순간 양옆 위아래 다 안 되고요. 그러면 B는 지금부터 여기든 3가지가 될 수 있어.
그러면 난 이 안에서 세부 케이스로 나눠줄게요. A가 24에 고정돼 있을 때, B가 11로 갔을 때, B가 12로 갔을 때, B가 13으로 갔을 때 세 가지 나눠볼게. 바로 갈게요. B를 11에 앉혔다라고 해버린 순간 12에는 아무도 못 앉아. 그러면 우린 지금부터 3명을 더 앉혀야 돼요. 그러면 3명을 지금 13, 15, 16, 17 네 자리 살아있고요. 어떻게 앉힐래?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13, 15, 17만 가능해. 왜? 걔네들도 어쨌든 차이가 1이 되면 안 돼, 이웃하면 안 되기 때문에. 즉 앉을 수 있는 자리는 13, 15, 17 한 가지고요. 그 3명이 자리 돌리는 게 3팩토리얼 총 6가지겠구나. 이어서 가볼게요. B를 이번에는 12에 정확히 앉혀놨다라고 한다면 양옆 자리 차이 1 나는 거 못 앉히고요. 너네 세 자리에 3명을 앉힐 수밖에 없어. 당연히 이웃할 수밖에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불가능 적어줄게. 이어서 B라는 놈이 13번 자리에 앉게 된다면 12에는 아무도 못 앉아. 앉을 수 있는 거 11, 15, 17밖에 없네요. 마찬가지로 3팩토리얼 적어줄 거고. 계산을 해봤더니 6 더하기 6, A가 24에 앉았을 때는 12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는구나. 확인 가능하네요. 한 번 더 합시다. 바로 가버릴게요. A를 이번에는 25에 앉혀버린 순간 옆자리 못 앉아, 앞자리 못 앉아 세팅할 거고요. 여전히 풀이는 똑같아요. 이 와중에 B라는 놈이 11 갈 때, 12 갈 때, 13 갈 때 이번엔 14까지도 고려해봐야겠네. 고생합시다. B를 11로 데려갈게. 그러면은 12에는 아무도 못 앉아. 지금부터 우리는 무려 5자리나 아직은 살아있고요. 그 5자리에 3명을 지금부터 앉힐 거야. 3명을 이웃하지 않게 앉혀야 된다라는 말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3명 중에 한 놈이 13 앉았어. 그러면은 여기 못 앉아. 그러면은 남은 2명이 여기로 갈 수밖에 없어. 이웃해. 13에는 아무도 못 앉겠구나. 판단해 본 거예요. 어떻게? 직접 생각해 보면서 덤비면서 하나에 곱하기로 계산 끝내겠다가 아니라 하나하나 세버리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접근을 한 거고요. 이어서 갈게요. 그러면 우리는 남은 4자리 중에 3명 앉혀야 돼. 이웃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둘 중에 하나 이렇게 들어가겠구나. 즉 2, 3, 14, 16, 2, 3, 14, 17 이렇게 2가지 케이스가 존재하고 그 와중에 그 3명끼리 자리 바꾸는 거 고려해 줄게요. 이게 A 25, B 11에 했을 때 나머지 3명 돌려버린 경우의 수고요. 좀 더 고생해 봅시다. B라는 놈이 12에 앉으면 못 앉아. 사실 이거는 위에서 했던 얘기랑 똑같은 소리가 되겠구나. 베낄게요. 그 다음으로 B라는 놈이 이번엔 13에 앉아버리는 순간 양옆 못 앉아, 앞자리 못 앉아. 그러면 앉힐 수 있는 거 3자리에 3명 앉혀야 돼. 16, 17 이웃할 수밖에 없음. 안 돼. 마지막이네요. B를 14에 앉혔다라고 한다면요. 아무도 못 앉아. 지금부터 5자리에 3명 앉히되 그 3명은 이웃하면 안 돼. 될 수 있는 거 23 반드시 한 놈 앉아줘야 되고요. 너네 중에 하나, 너네 중에 하나. EC1, EC1 총 4 곱하기 자리 바꾸는 거 3팩이겠구나. 계산해 버릴게요. 6이 12, 6이 12, 6, 4, 24, 12, 12, 24 모아서 48. 총 경우의 수는 12에 48 모아서 60. 보기인가? 2번에 있네요. 넘어갑시다. 네, 18번 삼각형 개수 문제인데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도형에서 쉽게 말하면 삼각형이 몇 개 나오냐? 즉 우리가 보고 있는 선분들로만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너 뽑고 너 뽑고 너 뽑아서 이런 식으로 삼각형을 만드는 건 이 문제에선 불가능한 거. 즉 내가 새로운 선분을 만들면 안 되고 나와 있는 선들 중에서만 만들 수 있는 거 골라주세요야. 그러면 삼각형이 뽑히려면요 당연하게도 꼭대기점은 무조건 뽑아줘야 되고 이어서 요런 삼각형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삼각형 총 3점 중에 1점 결정됐고요. 나머지 2점 더 뽑을 거야. 그 나머지 2점은 반드시 같은 줄에 존재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 계산 들어갈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총 4개의 줄 중에 어떤 줄에서 2개 뽑을지 먼저 골랐고요.
그 4C1을 편의상 너라는 줄에서 뽑겠다. 그러면 이제 어떤 두 점을 뽑을 거냐? 방금은 어떤 줄을 뽑을 거냐? 이제 해야 될 건 그 줄에서 어떤 점 두 개를 뽑을 거냐? 총 6개의 점 중에 2개 더 뽑아주면 되겠네요. 계산은 간단하네요. 4C1, 4, 6C2, 15 계산해주면 60. 4번에 있습니다. 네, 19번 문제입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어려운 문제 맞고요. 왜 어렵냐? 뭔가 마땅한 계산 수단이 없어서. 첫 번째로는 열심히 세야 된다고요. 두 번째로 조금 더 예쁘게 말하자면요. 문제 바로 한번 볼게요. 우리는 A에서 B로 가긴 하는데 총 12번 움직일 거고 가로로는 딱 4번 움직일 거래. 그러면 이 멘트에 당연하게도 세로 위아래로 움직이는 건 8번을 허락한다 라는 거겠구나. 예를 들면요. 가로로 딱 4칸 갈 거고요. 세로로 8칸. 예를 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실패. 다시 한 번만. 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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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로. 이런 느낌으로 지금 어떻게든 총 12번을 움직이겠다야. 즉 가로로 움직이는 건요 4번밖에 없기 때문에 정확히 오른쪽으로 계속 진행된다라는 거고요. 세로는 뭐 적당히 위아래 왔다 갔다 하면서 8번을 찍어달라야. 그래서 첫 번째는 계속 말하지만 진짜 세야 되는 거고요. 조금 더 예쁜 말로 가보자면요. 말했듯이 가로 4번은 어떻게든 오른쪽으로 4번 진행되는 거니까 가로 4개를 깔아 놓을게. 그리고 지금부터는 그 가로 사이사이에 세로 몇 번씩을 꽂아 버리겠다야. 근데 우리가 세로로 위아래로 총 8번 움직일 건데 걔가 3개가 한 번에 들어가는 건 불가능해요. 정확하게 말하면 3개 이상이 한 번에 들어가는 건 불가능해. 왜? 세로로 3번 같은 방향으로 세로 위아래로 3번 하나 둘 셋 뚫려버리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고요.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2 이하의 숫자만 갈 수 있는 거 맥시멈 2칸이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8이라는 숫자를 2 이하의 숫자 5개로 한번 나눠볼 수 있을 거고요. 그거를 대표적으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8이라는 숫자를 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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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이런 식으로 2칸씩 왔다 갔다 하는 거. 아까 예시 보여줬던 세로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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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로세로 이런 느낌으로 진행되는 게 존재할 수 있을 거고요. 또 가능한 게 뭐가 있냐? 11222라는 해프닝도 가능하겠네요. 어떤 얘기냐? 세로, 세로, 가로, 세로, 세로 이런 식으로 총 8번을 만들어주는 것도 가능할 거고. 자, 그러면 난 지금부터 세로 8번이라고 하긴 했지만 걔는 해봤자 요런 케이스 아니면 요런 케이스밖에 없겠구나야. 바로 갈게요. 나는 지금부터 2라는 것 자체를 하나의 묶음으로 취급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5개의 영역 중에 어떤 4영역을 선택할래? 그 계산을 지금부터 OC4라고 불러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OC4 그 4개의 선택한 영역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뽑혔다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인 거냐? 첫 번째 위로 둘, 가로, 아래로 둘, 가로, 위로 둘, 가로, 아래로 둘, 가로 이런 느낌으로 도착을 하겠다. 그거를 계산을 통해서 보여준 거고요. 자, 이어서 밑에 것도 조심해야 돼요. 밑에 것도 5개의 영역에 5개를 냅다 나열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 더 맥락이 들어가는 건요. 1과 1은 반드시 이웃해야 돼. 다르게 말하면요. 1, 2, 1, 2, 2 이렇게 나열되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거야. 왜 그러냐? 세로로 한 칸 갔어. 가로 갔고 이제 2칸을 움직여야 돼. 위로 2칸 가도 뚫려, 아래로 2칸 가도 뚫려. 왔다 갔다는 이 문제에서 허락하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불가능하고요. 반대로 1, 1, 2, 2, 2 이렇게 들어간다면 와 요런 느낌으로 가능하다. 즉 1, 1, 2, 2, 2를 나열할 때는 1, 2개는 반드시 붙어 다니면서 다녀라. 그러면 이거 하나, 둘, 셋, 4개를 지금 나열하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4C1로 계산할 수도 있고 4C1이라는 계산이 불편해요 라고 느껴지면요. 11이 들어갈 수 있는 거 11, 11, 11, 11 이렇게 4가지 케이스가 있구나 라고 얘기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나온 5가지, 밑에 적어놓은 4가지 더해서 9가지 적어주고 넘어갈게요. 20번입니다. 문제 살짝만 요약하고 들어갈게요. 집합 A는 1, 2, 3, 4, 5, 6, 7, 8, 9, 10 있는 놈, 집합 B는 6부터 15까지 있는 놈.
그리고 x라는 집합은 적당히 이렇게 낑겨 있는데요. 박스 안에서 설명하는 거 이 부분의 영역을 x1, 여기 x2라고 얘기하지. 그리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요. 집합 x와 집합 b 합집합, 합친 거의 원소의 개수가 12개가 나와야 된대요. 우리 눈에 집합 x와 집합 b의 합집합은 요만큼을 의미해. 파란색 영역 안에는 총 12개가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예요. 자, 근데 집합 B한테 B는 6부터 15까지 총 10개의 값이 있기 때문에 요만큼에는 총 10개가 있어. 합쳐서 12개 나와야 돼. x1이라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개수는 2개, 값박스 2네요. 이어서 저기에 2개가 들어가기는 해야 돼. 납박스는 그 2개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라는 의미고, 실제로 A는 1부터 10, B는 6부터 15. 그러면 걔네 둘이 겹치는 영역에는 6부터 10까지가 들어있을 거야. 반대로 말하면요, A만 가지고 있는 여기에는 6부터 10을 제외한 1부터 5까지라는 영역이 있었을 거고요. X1은 1부터 5 중에 2개를 가져오면 되겠구나. 즉 OC2라는 게 납박스에 들어갈 경우의 수 얘기네요. 이 맥락 이해됐으면 답박스도 너무 편하네요. x2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라는 게 답박스 맞고요. 자, 그러면 x2는 꼭 몇 개여야 된다라는 상황이 아니라 그냥 여기에 있는 걸로 만든 부분집합이다 정도의 의미이기 때문에 중간고사 범위였죠. 부분집합의 개수 2의 n제곱이라는 내용 알고 있을 거야. 즉, 요 영역에 있는 6부터 10, 5개의 숫자 중에 x2 부분집합의 개수는요 2의 5제곱으로 답박스가 정리되겠네요. 결국 문제에서 원하는 거 얘네 3개 더해주세요. 위에서부터 2, 5C2 10이고요. 2의 5승 32, 다 더해서 44. 보기 1번에 존재하네요. 고생했습니다. 21번 마지막 문제 하나만 봅시다.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한번 신경 써서 볼게요. 일단 가족권이 의미하는 거 P가 소수면 FP는 P 이하여야 된다. 즉 1, 2, 3, 4, 5, 6, 7, 8에서 열로 갈 건데 우선은 1대1 대응 전부 다 다른 데로 꽂을 거고요. 그 중에 가족권이 의미하는 소수 2, 3, 5, 7, 4개 있네요. 1 소수 아니라는 거 혹시나 해서 한번 언급하고 갈게요. 즉 이 같은 애는 요런 조건을 3이라는 소수가 들어갔을 때 요런 거 5라는 애가 들어갔을 때도 7이라는 애가 들어갔을 때도 저런 조건 나오면요 고작 4줄이지만 써놓고 가는 게 훨씬 예뻐요. 이어서 나 조건 볼게요. A랑 B 어떤 두 수의 대소관계가 이렇게 있고 A가 B의 약수라면 A가 가는 곳은 B가 가는 곳보다 작은 데로 가야 된대. 나는 나 조건에서 가장 신경 쓰이는 건요 1이라는 숫자가 가장 신경 쓰여. 1은 그 어떤 숫자보다도 작기도 하고 1은 그 어떤 숫자가 와도 모두의 약수기도 하기 때문에 1이 가는 곳은 그 누구보다도 작은 데로 갈 수밖에 없어. 즉 이 문제에서 1은 1로 고정돼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논리 이해될 거고요. 이어서 2는 2 이하인 대로 가기로 했어. 근데 1대1 대응에 해당되는 문제니까 자리 있는 곳 못 가고요. 3도 같은 맥락이죠. 고정이에요. 이어서 4, 5, 6, 7, 8이 어떻게 갈지 아직은 이제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상태가 될 거고 알차게 써먹은 조건들 1과 너네는 써먹었으니까 날려버릴게. 지금부터는 나 조건과 5와 7의 관계만 좀 신경을 써볼게요. 즉 5는 5 이하인 대로 가야 돼. 5는 5 이하인 데인데 주인 있는 애들 빼고 4 또는 5로만 갈 수 있고요. 7도 같은 맥락으로 너네 4개로 갈 수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에서 케이스 분류해야 되는 건 당연하게도 5라는 놈이 4로 갔냐 아니면 5라는 놈이 5로 갔냐 라는 걸로 나눠주는 게 훨씬 편하겠네요. 가봅시다. 지금부터 5를 4로 고정시켜놨다 라고 했을 때 우선은 7이 갈 수 있는 건 5, 6, 7, 3개로 갈 수 있고요. 4, 6, 8이라는 애들은 이 조건을 조금 더 신경 써야 돼. 누군가가 누군가의 약수가 된다면 그 녀석이 가는 곳은 그 녀석이 가는 곳보다 작은 데로 가야 돼. 우리의 눈에 가장 거슬리는 건요 4라는 숫자랑 8이라는 숫자의 관계가 가장 좀 불편해요. 둘이 약수배수 사이이기 때문에. 즉 4랑 8을 넣어서 읽어보면 4는 8의 약수이기 때문에 4가 가는 곳은 8이 가는 곳보다 작은 데로 가야만 해. 그러면서
7은 또 5, 6, 7로만 갈 수밖에 없어. 이 모든 내용을 한 번에 우리가 머릿속으로 정리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쓰는 방법이 뭐냐? 케이스 분류예요. 더 나눕시다. 한 번에 못하겠으니까. 어떤 거 할 거냐? 5를 4로 보내놨고요. 그럼 난 지금부터 7이라는 게 5로 갔을 때, 이 와중에 7이라는 게 6으로 갔을 때, 이 와중에 7이라는 게 7로 갔을 때에 해당되는 더 세세하게 자를게. 조건이 너무 많아서 머릿속으로 처리가 안 되니까. 그러면 5를 4로 보내고 7을 5로 보내놨다라고 한 요 경우에는 4, 6, 8은 6, 7, 8로 갈 수 있는데 4가 간 곳보다 8이 간 곳이 커야 돼. 그거는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셉시다. 4가 6으로 갔어. 8이 갈 수 있는 건 7 또는 8 두 가지 있고요. 4가 7로 갔어. 8이 갈 수 있는 건 8밖에 없고요. 4가 8로 갔어. 이거는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몇 번 얘기했냐? 3번 얘기했어요. 그러면 4가 어딘가로 가게 됐다면 8을 어딘가로 보냈을 거고 남은 자리에 6 꽂으면 되는 거니까 이거 자체가 이때의 경우의 수가 되겠구나. 즉 우리는 7이 7 이하로 가야 되고 4랑 8의 관계까지 한 번에 생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두 개의 조건이 너무 어려우니까 한 조건 만족하는 것부터 박아놓고 그때에 해당되는 것 몇 가지, 그때에 해당되는 것 몇 가지 이런 느낌으로 문제를 풀겠다. 컨셉은 이렇게 되고요. 한번 또 해볼게요. 7이라는 걸 이번엔 6에다가 고정시켜 놨을 때 지금부터 4, 6, 8은 5, 7, 8로 갈 거야. 6은 조건 걸려있는 거 없으니까 뭘로 가도 상관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 먼저 꽂아놓고 남는 자리 주겠다. 컨셉 이렇게 돼요. 4랑 8을 5, 7, 8로 보낼 건데 4가 간 곳보다 8이 간 곳이 커야 돼. 4가 5로 갔다면 8이 7 또는 8 두 가지 되고요. 4가 7로 갔다 8은 한 가지밖에 없겠네. 같은 맥락 세 가지 나오겠구나. 그러면 똑같은 얘기 아마 반복될 것 같죠? 7이 7로 간다면 똑같은 얘기로 이것도 생각할 거 없이 적을게. 어떻게 한 거냐? 결론적으로 5를 4에 고정시켜 놨더니 9가지 케이스가 나왔구나. 됐으면요. 뒤에 거 한 번만 더 고생합시다. 이번에는요. 5를 정확히 5로 보내놓을 거야. 그러면 여기서도 뭐 달라지는 얘기는 없겠죠? 한 번에 한 게 어렵지. 7이 4로 갈 때, 7이 6으로 갈 때, 7이 7로 갈 때. 세 가지 구분 될 거고요. 첫 번째 케이스 7을 4로 보내놨다라고 한다면요. 여전해요. 4, 6, 8이 6, 7, 8로 갈 건데 4가 간 곳보다 8이 간 곳이 더 크게 4를 6으로 가면 8이 갈 수 있는 거 7 또는 8 4가 7로 갔으면 한 가지 이거 같은 스토리 나오겠구나 하다 보면 충분히 느껴질 수 있을 거고요. 결국 너에 해당되는 것도 9가지가 나오겠네. 총 이 문제의 답은요 18가지 정도로 경우의 수 마무리합시다. 진짜 고생했어요.